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자원 외교 실패 사례인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 때 주무부처는 지식경제부였고 최경환 현 경제부총리가 당시 지경부 장관이었습니다. 어제 국정감사에서 당시 석유공사 사장이 하베스트 인수를 지경부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증언했지만 당사자인 최경환 부총리는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인수 발표 시점은 2009년 10월, 최경환 장관 취임 바로 다음 달이었고 인수 대금 규모는 무려 4조 5천억이었습니다. 국회 중계 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곽보아 PD. 자, 하베스트 인수는 부실 기업에 4조 5천억 원을 투입한 일종의 대형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경환 책임론에 대해 당사자는 어떤 말을 하던가요? 네, 최경환 부총리는 당시 인수와 관련된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고 정부 부처 산하 기관의 공기업은 투자를 할 때 자율에 맡긴다고 했습니다. 박범계 민주연합의 위원회 질의와 최 부총리의 답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주무부처와 산하 공기업과의 관계는 알겠습니다. 일반적인 업무 지휘 감독 관계죠. 그런 특별한 어떤 개별 상업적인 판단을 이루어지는 프로젝트에 거기에 장관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제가 있는 그대로 속기록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유공사법에 근거가 적시되어 있지 않아 당시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보고를 했더니 잘 검토해서 추진하라는 답변을 얻었다. 자기는 이것을 긍정적인 답변으로 받아들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장관님. 기억이 없습니다. 예. 석유공사는 지난 2009년 하베스트와 그 자회사인 날을 인수했지만 날이 매년 1,000억 원대의 적자를 내자 날을 매각하기로 했고 이 과정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어 졸속 인수, 헐값 매각으로 끝이 났습니다.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은 어제 하베스트 인수에 대해 당시 지경부 장관이던 최 부총리에게 사전 보고했고 사실상 승인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해외 자원 개발의 리스크와 가능성 등을 감안하라는 취지의 말을 강 전 사장이 잘못 해석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보고받은 적 없다는 주장과 충돌되는 면이 있는 답변이었습니다. 네. 야당에서는 하베스트 부실 인수의 책임이 석유공사보다는 MB정부에 있다는 그런 입장이죠. 맞습니다. 민주연합의 박영선, 홍종학 의원은 석유공사가 정권의 뜻에 따라 인수를 진행한 것이라며 이명박 정권 차원의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의원의 질의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정유공사를 과연 내가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한 번도 이것을 인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장관한테 허가받으러 간 겁니다. 이게 지금 이거 상황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장관이 허가를 했으니까 이 일이 진행이 된 거고, 그리고 그 후에 이 왕차관 박영준 차관이 지식경제부로 와가지고 계속 석유공사와 투자와 관련된 일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2010년도 지식경제부 제4차 해외 자원개발 기본계획입니다. 장관님 계실 때예요.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해외 사업을 적극 확대한다. 정부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 공사들이 확대한 거 아닙니까? 이런 지적에 대해 최 부총리는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않은 정치 공세라면서도 해외 자원 개발은 리스크가 있고 효과는 중장기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은 최 부총리가 오늘 기재위 국감에 나왔지만 MB 정권의 자원외교 실패를 다루는 산자위 국감에도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가 국민연금공단의 중요한 자리에 학교 동창을 앉혔다는 의혹도 있더군요. 네, 박영선 민주연합 의원은 최 부총리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 대구 고등학교 동창을 앉혔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연기금 자산 운용이 정치적 독립성을 갖고 이뤄질 수 있겠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최 부총리가 같은 학교라고 다 내가 앉혔냐고 맞서자 박 의원은 보통 친구가 아니라 같은 반 출신이라고 추궁했습니다. 한편 최 부총리는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오재세 민주연합 의원은 정부가 경제활성화 법안의 효과나 부작용에 대한 고려 없이 통과만을 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견해차는 있겠지만 경제는 살리는 데 도움이 되니 일단 한번 통과시켜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한번 통과시키고 판단한다니 이게 부총리가 할 말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내일 대북전단 살포 시도가 있을 예정이어서 임진각 일대 긴장이 고조된 상태죠. 6일째 통일부 장관 발언이 또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외통위 국감에 나온 6일째 통일부 장관은 대북 전단 살포를 막을 수는 없다면서 전단 살포로 인해 결과적으로 국민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가 오면 그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피해가 나면 그제서야 막는 조치를 고려하겠다는 뜻이었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해 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다는 파주경찰서의 입장과 다른 것이어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새누리당 이재호 의원은 류 장관에게 그런 답변이 어디 있냐며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포천 연천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제1 존재 이유라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만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연합 정세균 의원은 중앙정부와 현지 경찰이 다른 입장이냐고 따져 물었고 원혜영 의원도 총탄이 떨어져 주민 피해가 발생했을 때 조치를 취하는 건 사후 대책 아니냐, 사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우리 군의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를 무기한 연기하는 한미 간 합의가 오늘 새벽에 나왔습니다. 이 사안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죠. 야권에서는 어떤 반응입니까? 네, 문희상 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전작권을 차질 없이 환수하겠다던 박 대통령의 공약이 허언으로 끝났다며 비정상적 상황을 바로잡으라는 국민 여망을 무시해도 되는 건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은 한국군의 힘으로 평화를 지킬 수 없고 미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한국군 능력 포기 선언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박근혜 정권이 끝내 군사주권 포기를 선언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전작권 환수 재연기에 대해 북핵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정부의 결정을 옹호했습니다. 갑자기 최고위원직을 내던진 김태호 새누리당 의원이 당 지도부에 대한 불만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고위원 사퇴하겠다, 이 뜻은 변함이 없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어제 김 의원을 만나 사퇴를 만류했지만 김 의원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경제활성화법이 통과 안 되면 당 지도부가 물러난다는 각오를 하는 게 옳다며 그래야 국민적 신뢰나 대통령의 공감도 얻어낼 수 있다고 지도부에 훈수를 하는 듯한 말도 했습니다. 김태호 의원의 행보에 당 안팎에서는 친박 교감설, 대권용 행보 등 다양한 추측이 나옵니다. 비박계인 조혜진 의원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의원이 그간 개헌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포기하고 친박계와 같은 의견을 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평했습니다. 반면 대표적인 친박인 홍문종 의원은 김태호 의원은 김무성 대표에게 완전히 가려서 주목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조급증이 있는 게 아닌가 한다며 친박 교감설에 대해선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 의원이 가지고 있던 최고위원직은 조직이 강한 친박계로 승계될 가능성이 있어서 김 의원의 사퇴는 결국 당 지도부의 지형을 흔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